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11일 금요일 신규 상장하는 LB루셈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LB루셈은 반도체 후공정 기업으로 드라이버 아이싱 패키징을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은 전기차 그리고 5G 또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될 예정이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방대해지면서 서버도 굉장히 크게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도체는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장이 되었고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도체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LB루셈이 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드라이버 아이싱 패키징 작업은 디스플레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받는 수혜보다는 약간 적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4차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도 대형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디스플레이 자체도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분명히 LB루셈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제 이 생각도 미리 정보로 담아 두시고 뒤에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B루셈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지금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 6월 11일 상장 일정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공모가 밴드 12,000원에서 14,000원인데 14,000원 최상단에 확정이 되었고 총 공모 금액은 840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름 중형급의 IPO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약 경쟁률은 824로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중형급에서 이 정도 경쟁률이 된다고 하면은 증거금은 8조 7천억 정도는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나빠, 되게 부정적으로 볼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최근에 경쟁률, 괜찮은 종목들의 경쟁률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비례배정 기준 경쟁률은 1649대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에서 공동 주관을 했고요. 이 두 증권사를 합쳐서 일반 청약자에게 150만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고 전체 물량의 200만 주 33.33%가 구주 매출로 발생을 했습니다. 업종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드라이버 아이싱 패키징 선도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에 한정되는 드라이버 IC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나름 이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글로벌 고객사들을 현재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 기업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패키징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요 은색 짝대기가 드라이버 IC입니다. 일반적으로 COG, COP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이거는 드라이버 IC를 그냥 공급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OF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드라이버 IC를 이런 막 같은 데다가 패키징을 하는데 COG나 COP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꾸준하게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매출이 계획대로 성장한다면 기업 가치도 꾸준하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COF 패키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생산 캐파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기준 데이터입니다. 단위는 100만 개고요. 2018년도에는 약 6억 5천만 개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최대한 가동을 해서 5억 9천7백만 개를 생산을 했습니다. 전체 캐파에서 91.8%에 해당하는 가동률이고요. 약간 의미를 두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2018년도에 생산 능력이 6억 5천만 개였는데 2019년도에는 작년 생산 캐파를 거의 최대로 활용을 해서 6억 3천 7백만 개까지 생산을 했고요. 2019년도는
약 8억 개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로 보면은 79.6%고요. 2019년도에 8억 개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8억 개까지 생산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2020년도는 생산 캐파가 9억 개로 88.9%의 가동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을 보시면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산 캐파를 그 다음 해에는 다 충분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공모 자금으로 생산 캐파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유지를 한다면은 지금 공모 자금이 활용돼서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빠른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좋은 기술력으로 글로벌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좋은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매출도 22.9%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20.6%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서 보시면은 10.3, 10.3, 9.9 거의 10%대 딱 유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대만 기업들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향후에는 중국 쪽에도 고객사를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다양한 나라에서 고객사들을 늘려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이 2025년도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현재 LB루셈이 일으키는 매출은 디스플레이 쪽이긴 하지만 LCD 쪽, LCD죠. LCD 쪽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OLED 쪽이 약간 부진한 편인데, 향후 LCD 쪽 시장은 줄어들고 OLED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OLED 쪽에 드라이버 IC 패키징 작업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OLED 드라이버 IC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매출이 성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LCD 시장은 점점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업 설명회 영상에서는 얘도 성장을 하고 얘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력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LB루셈은 그 드라이버 IC 패키징을 할 때 풀 글라인드 방식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LB루셈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다른 회사들은 다른 방식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회사 방식보다 그 반도체 같은 드라이버 IC가 휘어지는 현상, 그리고 수율 개선 같은 것들이 약 5% 정도 더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건 오타네요. 자, LB루셈 균등 비례 배정 결과를 보시면은 한국투자증권은 22만 8,619건이 참여를 했고요. 9억 1천만 주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KB증권은 14만 6,566건, 그리고 약 3억 2천만 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국투자증권은 균등으로 2주 확정, 그리고 30% 확률로 3주를 받았을 것이고요. 실제 비례배정 경쟁률은 1734대 1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균등 배정으로 한 주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54% 확률로 2주를 받았을 것이고, 비례배정 같은 경우에는 1452대 51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봤을 때는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824대 1, 실제 비례 배정 물량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16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제가 LB루셈 주주 구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LB세미콘 반도체 관련된 상장 기업이죠. 상장 기업이 전체 물량의 48.78 물량을 가지고 있고, 2대 주주가 라피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어떤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 26.83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75.61인데 이 정도면은 기업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예수 1년 후에 풀리더라도 유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관들에서도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보통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적용이 되면은 약 10% 중후반대의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4.48%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확정적으로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조금 결과는 아쉽게 나왔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고요. 뭐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실제로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고 신현창외 27인이 있는데 행사 가격이 9,700원입니다. 공모 가격이 14,000원인데 거기에 67.29%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 봐줄 만한 가격이 아닌가.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 기준에서는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78만 5천 주가 행사 가능한데 행사 시점도 상장 후에 약 5, 6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그때부터 공시 후에 행사가 가능하고요. 이 물량도 전체 물량의 3.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장일날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의무보유 확약 물량을 보시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도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89.52%가 미확약 물량이 되었습니다. 10.48%가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퍼센트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552만 주 정도가 상장일날 유통이 되고 비율로 봤을 때는 22.47입니다. 물론 상장일 유통 비율로 20%대 초반이면은 좋은 결과긴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저는 최종적으로 10% 중반에서 후반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이 3,444억인데 이 비율로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 총 금액을 보시면 774억이고 이 금액이면은 약 700억 시가총액이 크든 작든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총 금액이 700억 정도만 돼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으로 보고 있고 시가총액도 크고 거기에 이제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도 적당하기 때문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굉장히 큰 변동성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시초가를 형성할 때 주포들이 개입해서 가격을 확 띄운다면은 그거는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네요. 자,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요. 올해도 1분기가 끝났는데 거의 작년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올해 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후반기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간단하게 눈대중으로 계산을 해봐도 약 9%에서 1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성장을 하니까 당기순이익률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외가를 보시면은 IPO 개인 청약 진행하기 전에는 장외가에서 15,000원에 판다. 그리고 15,000원에 산다라는 물량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로 보니까 판다는 사람이 나름대로는 장외에서는 공모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27,000원까지 판다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거는 산다는 사람인데 19,000원까지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모가가 14,000원인데 그래서 뭐 사실 장외가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듯이 큰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IPO 진행하기 전과 후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는 봐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후 주가 수 기준으로 주가가 19,000이 되면은 LB루셈은 4,674억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분기부터 올해 이거는 또 뭐죠? 요거 지워야죠. 2021년도 1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186억 7,500만 원이고요. 이 기준으로 공모가, 장외가 PER을 계산해 보면은 18.44 그리고 장외가는 25.03이 되겠습니다. 유사 기업들 평균이 21.41이기 때문에 뭐 공모가도 나름 그냥 적정 가격, 약간의 고평가 정도 됐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분위기에 따라 장외가까지 19,000원까지도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요 예측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1419대 1로 최근에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하고 했을 때 딱 커트라인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아쉽게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무가 밴드를 형성할 때 상단 초과에서 신청했는 물량 그리고 상단에 해당하는 신청 물량이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도 신청할 때도 뭐 3개월, 1개월 차 때 많은 물량들이 몰려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최대 주주 비율 앞에 했던 얘기 그냥 요약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 주주 구성하고 비율은 좋고 상장일 유통 물량도 괜찮다고 봅니다.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이 조금 많다라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비율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봐줄 만하다고 보고요. 테마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IC 패키징으로 좋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쉬운 점은 디스플레이 한정이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경쟁률도 이 정도 조건이었으면 사실 이것보다 좀 더 높게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낮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아쉽고요. 공모가 시총은 3,444억 그리고 PER은 18.44. 아직까지는 IPO 시장이 흐름이 예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나쁘다고 봅니다.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드라이버 IC 패키징 전문 기업이고요. 현재 LCD 관련된 매출이 높고 OLED 관련된 매출은 저조하기 때문에 향후에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면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OLED 관련된 매출이 이 하락하는 LCD 매출을 얼마나 따라잡아주고 넘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보고요. OLED 관련된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한다면은 LB루셈도 향후에 지금보다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라는 테마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디스플레이 한정이라는 점에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이 되는 주주 구성하고 기관 경쟁률은 양호하게 나왔지만 의무 확약 비율이 아쉬우며 최근 흐름처럼 최근에 많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주관사에서 고평가를 많이 때리고 있죠. 그 LB루셈도 약간은 고평가라는 전문가들도 있었고요. 저도 조금은 고평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급 종목인 점을 감안해도 개인 경쟁률은 좀 아쉬운 결과를 보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현재 14,000원이라는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장일 날 말고요. 상장일 날 이후 단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도 큰 상승은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장일 날 어느 정도 수익권을 준다면은 저는 적당한 가격에 익절을 할 예정이고요. 공모가 가격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밑에서 유지를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이하로 간다면은 흐름을 1차적으로 볼 겁니다. 무작정 손절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지켜보겠지만 밑에서 너무 받쳐주는 물량이 없고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손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테마긴 하지만 조금 반도체 테마에 편승하기에는 약간 2% 모자란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누누이 얘기 드리듯이 매수 잔량하고는 계속 체크하시고 상장일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LB루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이 내용들을 참고로 꼭 개인만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